232페이지 304번, 305번 두 개 같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고속 다기통 압축기의 정상 유압으로 오른 거. 정상 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가 무엇이냐? 유압이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유압은 여러분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식이 일단 윤활유를 어디에다 공급해요? 1번 주유소에다가 2번 참기름집에다가 3번 압축기 내. 압축기 내. 그럼 압축기 내에다 어디다 공급하는가? 1번 피스톤 위쪽에다 막 기름을 쏟아넣는다. 2번 크랭크 케이스에다가 공급한다. 몇 번? 2번이에요. 2번. 알겠죠? 크랭크 케이스 실 그 내가 윤활유와 차이죠. 밑에 하부에가 윤활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 부위는 어때요? 거기가 아니고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피스톤이나 이런 데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뭔가 움직이는 운동 부위에 윤활유가 발라지도록 어떻게 거기에다가 윤활유를 발라주느냐 이거죠.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발라주는 방법이 비말식, 튕기는 방식이 있고 주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주입하려면 힘 줘서 주입해야 돼요. 왜? 속에가 압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압력보다도 약하면은 주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압력보다도 어때야 돼요? 약간 세야 되겠죠. 약간 세. 따라서 윤활유 공급을 할 때 강제 급유식 알겠죠? 강제 급유식. 이 유압 펌프로 해서 밀어 넣는 강제 급유식, 비말식 말고 강제 급유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윤활유 공급 방식 두 가지 있었잖아요. 비말식과 거기 가나다라는 게 설명 중에 나온 거예요. 강제 급유식이 있었다. 그런데 강제 급유식은 뭘로 하냐면은 오일 펌프로 윤활유 펌프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밀어 넣어주는데 구조상으로 보면은 물론 답은 간단해요.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답은 간단해요. 보면은 간단해요. 네, 예를 들면은 고속다기통이면 1.5에서 3기압 정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용어를 아셔야 돼요. 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은 윤활유가 차있단 말이에요. 요 위쪽의 상부는 고압이죠. 여기가 밑에 부분이 크랭크 케이스인데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축 이름이 크랭크 축이에요. 이 축이 담겨져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크랭크 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과 크랭크 축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연결봉, 영어로는 커넥팅 로드라고 해요. 근데 이 안에 압력은 위쪽 상부 압력에 비해서 뭐예요? 저압이에요. 그래서 자꾸 유압을 오일 펌프로 쏘아낼 때 이 압력이 어디 압력보다 조금 높게, 여기 말고 이쪽 압력보다, 여기 압력보다도 조금 높게 어때요? 주입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용어가 지금 정상 저압, 이 크랭크 케이스 실 내의 압력보다도 약간 높게, 약간 높게. 그래서 각각 압축기 종류마다 소형일 때는 이 정상 저압보다 약 0.5기압, 공합기압. 알겠죠? 0.5. 그 다음에 이제 이평 저속.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속이라는 것은 600rpm 이하로 도는 거죠. 600rpm 이하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은 이제 0.5에서 1.5기압 정도 더 높게. 그 다음에 고속다기통 같은 경우는 이 저압보다도 플러스. 고속다기통. 이제 제가 AT라고 썼어요. 킬로그램 에퍼 제곱 센티미터. 어차피 공학기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단위가 뭐예요? 이거 똑같죠? 이거 공학기하 똑같은 기호로 AT 쓰는데 1.5 한 3기압 정도 높게. 여기보다 이 크랭크 케이스 실 내에 이 정상적인 저압보다도 약간 높게. 그러니까 압축기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다. 세게 움직이는 것일수록 어때요? 좀 더 세게. 알겠죠? 네, 그렇게 주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4번, 305번 이게 전부 다 답이 똑같다. 정상 저압에 1.5 내지 3기압 정도 더 세게 이렇게 하는 거죠. 터보 같은 경우는 정상 저압에
즉 흡입부 쪽보다 압력이 약 한 6기압 정도 높고, 스크루식 같은 경우는 토출 쪽보다 2, 3기압 정도 높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조를 하시고, 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보석따기통 요것만 유압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라고 물어보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06번. 이제 이처럼 기름을 오일을 이렇게 주입을 할 때 강제 급유식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강제 급유식에 사용되는 그 주입하는 펌프, 오일 펌프, 알겠죠? 네. 오일 펌프가 어떤 종류가 주로 쓰이느냐 하면은 주로 용접식이 쓰여요. 펌프도 압축기와 똑같이 감아놓고 눌러서 내보내는 방식, 그것을 용접식 펌프라고 해요. 펌프 구조가, 알겠죠? 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예요. 펌프 구조상 용접식이 있고, 다른 말로 최적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식이 있어요. 돌려서 원심식은 터보 압축기 구조하고 똑같죠. 이거죠. 액체 담아놓고 임펠러 날개를 쫙 모터 해가지고 돌리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쏠리죠. 바깥쪽으로. 가운데 푹 꺼이죠. 그래서 여기다 흡입부를 두고 여기에다가 토출부를 둬요. 액체를 이렇게 이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원심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은 종류가 터빈 펌프, 볼류트 펌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터빈 펌프, 볼류트 펌프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터빈 펌프는 속에 이 벽면에가 안내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쫙 돌리면은 딴 데로 뺑뺑 안 돌고 쫙 요 사이로 이 슬릿 상태로 싹 들어가지고 더 밀착이 돼서 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송출하는 그 압력이 더 세게끔 이렇게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을 잡아주는 그런 펌프가 터빈 펌프. 저는 역시 맨돌맨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볼류트 펌프. 시골에서 논 이렇게 물 댈 때 사용하는 양수기, 이게 다 볼류트 펌프예요. 그냥 막 쓰는 거. 이런 원심식 펌프는 특징이 뭐냐? 이 펌프실이 텅 비어 있으면, 액체가 안 차 있으면은 돌아가지 않아요. 빈 날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물을 채워줘야 돼요. 펌프실 속에다가. 그래서 꼭 양수기 시골에서 보면은 논에 물 댈 때 보면은 바가지로 어떻게 물을 부어줘요. 펌프에다 부어서 돌립니다. 소위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돌아가요. 이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복식이나 이런 건 다릅니다. 용접식이 대표적으로 왕복식이고요. 알겠죠? 왕복식. 빨아들여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빨아들여서 밀어내는 것이 이 통 크기에 비해서, 통 지름에 비해서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피스톤. 통은 좁은데 움직이는 거리가 길면 뭐요? 플런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스톤 펌프도 있고 플런저 펌프도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베인 펌프도 있고, 용접식에 보면은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왕복식 대표적인 이제 피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런저도 있고요. 왕복식도 있고, 기어식도 있고요. 기어. 이빨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왕복식과 기어식은 뭔 차이가 있냐면은, 기어식은 훨씬 끈적거리는 것, 점도가 높은 것도 이빨로 물어가지고 잘 이송이 돼요. 그래서 중유 같은 거, 이런 거, 점도가 있는 액체를 이송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아시겠죠? 기어 이빨로 물어가요. 이제 왕복식은 점도가 높으면은 잘 안 되는데, 어차피 유난유는 점도가 크면 안 되죠. 그냥 적당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근데 이걸 돌리면은요, 점도가 있는 것은 잘 어때요? 이편의 날개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원심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곤란스럽다. 터빈 펌프 또는 터보 펌프라고요. 터빈 펌프가 원래 명칭 맞는데 터보 펌프, 압축기하고 명칭 똑같이 해서 터보 펌프라고 썼는데 원래 정식 명칭이고, 터보 펌프라고는 안 해요. 압축에서는 터보 압축기라고 하는데, 털보 아니에요? 터보에 터보.
뭐 영어로는 TUR, BO 그래서 이럴 때 터보예요. 털보 아니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압력을 가해서 고압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아무래도 압축기에서 빨아들여서 가둬놓고 눌러서 내뿜고 이런 압축 비기가 크죠. 네. 그렇죠. 네. 압력을 높게 상승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 용접식에 해당하는 것을 주로 오일 펌프로 쓴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원심식은 어때요? 점도가 있거나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송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용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6번은 강제 급유식에 사용되는 오일 펌프 종류 아닌 것은 그랬는데 플런터 펌프, 기어 펌프, 로터리 펌프. 이제 로터리 펌프가 뭐냐면 로터리 펌프가 뭐예요? 회전식 펌프. 회전식 압축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풀텄을 하는 거예요. 풀텄. 알겠죠? 네. 풀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펌프를 사용한다. 주로 용접식을 사용한다. 뭐 기어식, 왕복식, 뭐 여기 회전식이 로터리식이에요. 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용접식 펌프를 사용한다. 307번.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기어 펌프를 주로 사용하는 이 중에서 제가 기어 펌프를 방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네. 기어 펌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어 펌프 특징이 뭐예요? 네? 점도가 큰 유체도 뭐가 가능해요? 이송이 가능하다. 보내는 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어식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원래 이걸 기어식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안경 쓴 눈깔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려야지 잘 그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딱 원에다가 이렇게 이빨을 그려요. 진짜 잘 그리구나.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로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송된다고 칩시다. 이 축이 돌아요. 어떻게 회전하느냐? 아무튼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돌아서 이게 여기로 갈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요. 요 사이로는 이송이 안 돼요. 이빨이 딱 마무리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이드로 이송이 되는데요. 요 틈새에 물린 것만큼만 이송이 돼요. 기아로 이빨로 끈적끈적해서 물고 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점도가 높은 액체도 기름 중유, 막 끈적끈적한 거, 막 이런 것도 이빨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송이 되는 거예요. 사이드로. 가운데는 절대 이송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이거 펌프하고 보통 펌프하고 좀 다르죠. 이것이 기어 펌프 구조예요. 그러니까 윤활유가 일반적으로 점도가 좀 있잖아요. 네. 점도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 맹물 같으면. 그러면 여기가 안 발라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점도가 크면 안 돼. 아무튼 점도가 적당히. 그렇죠. 마치 맞게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이 한글로는 참 표현이 잘 돼요. 가령 한식 요리 레시피 보면 비빔밥 있죠? 밥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비빔밥의 밥은 적당히. 너무 꼬두하면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돼요. 비빌 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히? 적당히. 적당히.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은 어떻게 맞춰야 돼요? 적당히. 반찬 비빌 때 너무 세게 막 우기면 떡되잖아요. 그렇죠? 비빌 때는 어떻게? 그렇죠. 적당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당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비빔밥 레시피를 보면은 혼동의 세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한식 레시피가 그래서. 알겠죠? 네. 적당히.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냥 대충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적당히 할 만큼 해야죠. 기업분포가 이런 구조라서 지금 강제 급유식의 기업분포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유체의 마찰장이 크다? 아니에요. 속도를 천천히 움직여도 어떻게 해요? 이걸 천천히 움직여도 아무튼 여기 물린 것만큼은 확실하게 어때요? 예, 확실하게 뭐 꼼짝 말아도 이빨에 갇힌 거예요. 이 기어 이빨 사이에 갇혀 있는 것은 꼼짝 말아요. 이거 돌리면 어쨌든 간에 한 바퀴씩 돌면은 여기 물려 있는 것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일반 다른 펌프는요, 막 뿜어내려면 힘을 엄청 막 빨리빨리 움직인다든지 열어서 막 돌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느긋하게 돌려도 이빨이 아무튼 물려있는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펌프를 쓰고요. 점도가 있는 점성이 큰 액체도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구조도 간단해요. 보면 이빨을 두 개 맞물린 겁니다. 그렇죠? 네.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저속력을 일정한 압력을 얻을 수가 있다. 예, 그게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308번 문제는 이 오일 펌프가 크랭크 케이스 내에 어떻게 윤활유를 주입하는가 이 흐름이나 시스템을 모르면 전혀 가나다라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지금 문제 자체가 유형이 두 개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되게 헷갈려요. 보통 냉동공학을 하면 pH 그래프에서 간단하게 원리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세부적인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대부분 설명들이 없어요. 책에도 잘 없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동영상이나 자료 찾아봐도 잘 어때요? 잘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알아두시고 현장에서 아 이런 상황이면 즉시 아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것이 현상이 생겼어 라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잘 드셔야 돼요. 이 속에 윤활유가 지금 밑에 하부에 있죠? 네. 네, 윤활유가 있어요. 다 오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윤활유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점도가 달라지는데 크랭크 케이스실에 있는 윤활유가 온도가 높다, 뜨겁다 그러면은 마치 열받으면 엿이나 꿀이나 조청이 녹아내리듯이 이게 녹아요. 그래서 점도가 점점 떨어진다. 맹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가 있는 기름 종류는 따뜻하게 하면 할수록 점도가 없어져요. 맹물처럼. 근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름이 어떻게 되냐? 굿기름 형태로 되는 거예요. 굿기름. 굿기름이라고 알죠? 여러분 그 돼지 비계나 기름 그런 것도 어때요? 이렇게 막 허옇게 이렇게 굿기름이 되는데 열을 가하면 다시 물처럼 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윤활유 자체가 이제 고추처럼 굳어버린다는 건 아니고 점도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예요. 끈적거리는 성질. 이 끈적거리는 성질이 증가하면은 오일 펌프에서 밀어넣을 때 힘을 세게 줘야지만이 공급이 돼요. 자, 오일 펌프가 힘을 세게 줬다라는 말은 어때요? 그만큼 유압이 어때요? 세졌다라는 거죠. 펌프 힘겹게 밀어넣으니까 변류 환자 똥 싸듯이. 그래서 유압이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온도가 높을 때는 유압이 어때요? 감소가 돼요. 그러면 온도를 매번 일정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펌프는 자기 할 일만 하는데.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압력이 조금 오일의 압력이 일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압 조정 밸브를 어때요? 달아요. 근데 유압 조정 밸브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R이라고 레귤레이터라고 쓰는데 조정 밸브이기 때문에 네? 알겠죠? 유압 조정 밸브는 이제 또 약자로도 OPR 그래서 봐요. 오일 프레셔 레귤레이터 그래서 OPR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아스펠린이나 케이스 같은 이 압력 조정기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들어올 때 이쪽은 입구 쪽의 압력을 나타내요. 이쪽은 조정되는 거예요? 출구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뭐 나사나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쪼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왼쪽으로 하면 풀어지죠. 이 조정기도 똑같은데요. 이 출구 쪽의 압력을 조정할 때요. 이것을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압력을 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해되나요? 네. 반대로 하면 이게 이 돌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잠궈지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네. 잠궈지는 거.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밸브. 근데 이것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다라 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표현이 나와버려요. 유압 조정 밸브가 열려 있다, 유압 조정 밸브를 닫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해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일 펌프가 왜 이 작용을 하냐면은 원활하게 이게 마치 소봉알처럼 이렇게 달린 거, 동영상 찍히네 정적으로. BR처럼 달려 있는 게 원소 주기율표 3쪽에 있는 BR처럼 달려 있는 게 덜렁덜렁하면서 쳐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방으로 이렇게 주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활유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알겠죠? 네.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계속 하려면 기름은 어디서 나와서 해요? 1번 모르겠다. 2번 관심이 없다. 3번 빨리 밥 먹으러 가면 좋겠다. 4번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것을 되돌린다. 몇 번이 나왔죠? 이거죠. 근데 이게 크랭크 케이스 내에 담겨있는 윤활유는 피스톤이나 이런 운동부위와 자꾸 마찰이 되기 때문에 찌꺼기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움직이다 보면 쇳가루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마모된 것도 있고, 뭐 찌꺼기도 있고 막 생겨요. 엔진오일 오래되면 밑에 시커멓잖아요. 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두냐면은 빨아들이는 쪽에다가 여과기를 둬요. 여과기. 망을 거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안 빨려와요. 막혀 있어. 그러면 안 빨려오죠. 네. 안 빨려오면 유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오죠. 들어오는 게 없어요. 허당. 알았죠? 네. 이제 이런 것을 이 시스템을 잘 봐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가나다라를 읽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나다라를 보시면은 308번입니다. 냉동 윤활유장기에서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 유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예, 먼저 답은 오일이 없을 때. 당연히 오일이 없으면 펌프를 밀어봤자 허당이죠. 그렇겠죠. 네. 다음은 유온이 낮을 때. 유온이 낮다? 낮은데 점도가 증가해서 오히려 유압이 어쩐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 거 있으니까 2번이 나와버렸죠. 네. 3번 볼게요. 유여가망이 막혔다. 막혔대요, 이게. 네. 이게 막혀 있대요. 막혀 있으니까 안 빨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뿜어주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유압 조정 밸브가 많이 열렸대요.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닫는 게 아니고 어쩐다? 이쪽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땠나? 떨어진다는 게 압력이. 이해되세요? 네. 이 말도 조정 밸브가 열렸다. 이쪽이 열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닫힘이죠. 그냥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치면 안 돼. 예? 사람 다치는 걸로 다 그냥 발음이 똑같으니까 다 열어놔. 그냥 엘리베이터도 문이 닫힌다. 아무도 다치면 안 돼. 사람들이 좀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설명을 하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이해를 돕게 사는데 이 마을은 솔직히 가나다라에서 조정밸브가 많이 열렸다.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닫혔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감이 안 오잖아요. 어? 이 바늘이 조정된 압력계가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말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압력계. 압력계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고. 시계 방향으로 시계도 이렇게 돌면 얼른 숫자가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8번 문제를 그냥 무조건 이온이 낮을 때 이렇게만 답으로 바로 외우시면 말을 섞어 나온다거나 보기를 바꾸면 어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9번 냉동장치 운전을 하는데 유압이 이상하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원인으로 오르는 거. 가만 유온이 너무 낮을 때 점도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일 내관계통이 막혀 있어 어딘가. 근데 펌프는 계속 밀어 넣어. 뚫어! 막혀 있어. 야, 힘 엄청 줘야 돼. 아니죠? 유압 조정밸브 궤도가 과소하다. 유압 조정밸브 궤도가 과소하다는 말은 열림 정도가 조금 열렸다. 즉 닫혀 있다. 이런 소리야. 이게 닫혀 있다 이 말이야. 이 유압 조정밸브가 닫혀 있다. 많이 닫혀 있다. 조금 열렸다. 그러니까 압력이 조금 많이 닫혀 있다는 소리예요. 궤도가 과소하다는 말. 아시겠죠? 네. 올라갔다는 소리죠. 압력이. 궤도가 과소하다는 건 와 완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껴놓으면은 조정 압력이 엄청 과전에 올라가요. 응? 4번 크랭크 케이스 내에 여과기가 막혀있다. 아까 여기 나왔네요. 여기가 여과기가 애가 있는데 기름이 안 빨려오는 거죠. 네. 왜 안 그래요? 안 빨려 올라오니까 유압이 어때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308번과 309번은 엄연히 문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기 가나다를 읽어보면은 되게 혼동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내용들이 다르게 돼 있고 문제는 사실 달라요. 308번은 사실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물어본 거죠.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네. 근데 309번은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네. 그래서 308번과 309번이 대칭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문제. 아시겠죠? 네.